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옆프리입니다. 오늘은 저의 20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29살 12월 가계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마지막 가계부이기도 한데요. 우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직장생활 5년 차인 제가 한 달간 총 얼마를 지출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달도 평소와 같이 총 지출 목표 금액을 90만 원으로 잡았어요. 식비 35만 원, 여기에는 회사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고요. 생활비 5만 원에 보험 통신비 8만 원, 차량 유지비는 12만 원을 잡았습니다. 또 경조사 25만 원에 기타 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경조사 금액을 조금 크게 잡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꾸민비나 교통비, 여가생활 다 무지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식비부터 볼게요. 식비는 목표 35만 원에서 총 37만 1,046원을 지출해서 약 2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상세히 볼게요. 보시면 대부분 외식비와 회사 점심으로 지출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점심값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제가 12월 1일에 신입분들이랑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날 밥을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같은 경우는 11월에 제가 어떤 분께 밥을 얻어먹은 게 있어서 이번 달에는 제가 밥을 샀습니다. 이렇게 회사 점심으로 2번 밥을 사서 점심값 지출이 좀 있었고요. 간간히 외식으로 해서 맥도날드나 하우마라탕, 통닭구이, 씨유 등등 외식으로 써놓은 게 다 테이크아웃으로 음식을 포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약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회식비로 2만 원을 썼는데 회사 단체 회식이 아니라 좀 친한 분들 몇 분들만 소소하게 모여서 간단하게 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12월 26일 6만 9천 원을 좀 크게 썼는데 중학교 친구 2명하고 매년 연말이 되면은 가는 식당이 있어요. 천안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매년 크리스마스나 연말쯤 해서 코스 요리를 먹습니다. 금액이 좀 비싸기는 한데 그만큼 정말 맛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서 매년 연말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작은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는데요. 새로운 해에 그 초를 사가지고 촛불을 켜고 약간 분위기 있는 연말을 즐기고 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생활비, 보험통신, 차량 유지비를 볼게요. 생활비 목표 금액은 5만 원이었는데 92,620원 지출을 해서 약 4만 원을 초과했고요. 보험통신비는 목표는 8만 원이었고 지출 66,812원을 했고요. 차량 유지비는 목표 12만 원에 지출 10만 8천 원을 했습니다. 상세히 볼게요. 생활비에서 92,620원 이게 어떤 금액이 좀 많았냐면요. 제가 아시다시피 12월 한 달간은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던 기간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오피스텔로 독립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가전 가구들을 샀는데요. 이 가전 가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기존에 따로 모아놨던 돈과 부모님께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셔서 해결을 하기도 했고 큰 이벤트로 인해서 들어가는 항목은 지출 금액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계부 영상에는 그런 가전 가구 비용은 빠져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이사갈 오피스텔에 필요한 좀 짜잘한 생필품 같은 경우 다이소랑 이제이마트 이런 데서 샀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지출 금액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 보험통신을 보시면 저는 보험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현재로서는 딱 2개인데요. 바로 삼성화재 주택화재 보험과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입니다. 지난 10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화재 보험은 제가 지난 10월에 새로 가입한 보험이고요.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은 몇 년간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통신비로는 제가 휴대폰 요금으로 월 15,840원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저는 휴대폰 약정 기간이 끝난 지가 조금 돼서 현재는 알뜰폰을 쓰고 있어요. 확실히 알뜰폰은 정말 요금이
그리고 구독 정기 결제에서 저는 매달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8,690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달까지는 윌라 오디오북으로 매달 9,900원을 또 추가로 지출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오디오북을 잘 듣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또 해지를 하니까 또 다시 듣고 싶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오디오북 정기 결제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유지비인데요. 12월 7일에 5만원, 12월 18일에 5만 8천원 이렇게 두 번을 주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동 세차를 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세차를 해도 계속 차가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한 2달 정도 세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차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이랑 경조사 항목을 볼게요. 건강 부문은 제가 이번 달에도 역시나 무지출로 계획을 했는데 약 2만 원을 지출했고요. 또 경조사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여유 있게 25만 원을 잡았는데 지출은 27만 5,068원을 해서 약 2만 5천 원을 초과했습니다. 상세히 보시면 건강 항목에 병원이랑 약국에서 각각 지출이 있었는데요. 제가 22살 때 라섹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를 가는데 보통 11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겨울이라 그런지 확실히 눈이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액도 처방받을 겸 안과를 갑니다. 가볍게 시력 검사를 하고 저만액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14,900원을 지출하게 되었고요. 저만액을 한꺼번에 3통 정도를 처방을 받아요. 그러면 약 1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달도 제가 항목별로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한번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목표 90만 원에서 제가 총 지출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바로 93만 4,146원입니다. 약 3만 4천 원을 초과했는데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식비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좀 잦은 외식을 했다는 점이고 이번 달까지는 제가 목표 금액을 90만 원으로 잡았었지만 앞으로는 매달 제가 독립한 이 오피스텔의 대출 이자 비용이랑 관리비 약 20만 원 해서 월 40만 원 이상을 새롭게 지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목표 금액을 130만 원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계부 영상을 올리면 종종 댓글로 가계부 양식을 공유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제가 만든 이 가계부 양식이 제가 사용하기는 편한데 여러 가지 걸려있는 수식들이 뭔가 조금만 수정을 하거나 하면 좀 뒤틀릴 수가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면 어렵거나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로 제 양식을 추천해드리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이 양식을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양식을 공유하도록 할 건데요. 양식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을 하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오늘도 다 함께 파이팅!